2020년 투자 시장, 과연 판도를 바꿀 핵심 테마는 뭘까요? 오늘은요, 가장 뜨거운 디지털 자산 중 하나죠. 바로 XRP를 통해서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 시즌은 바로 가는데 왜 전 세계로 돈 보내는 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이게 사실 우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비효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풀려는 시도들이 지금 투자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알아야겠죠? 2026년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맥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신중하지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탄탄한 기업 실적이나 경제적인 순풍 덕분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몇몇 강력한 핵심 트렌드가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선별적인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그 신중한 낙관론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아주 견고하죠. 2025년보다 2026년 전망치가 더 높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026년의 핵심 투자 테마는 뭘까요? AI의 부상, 실생활에서의 유용성,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기관들의 참여.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테마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 거대한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 새로운 기술이 해결하려는 그 문제, 그 수조 달러짜리 문제가 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진짜 무슨 환승 여러 번 하는 비행기 타는 것 같지 않나요? 은행 한 군데 또 한 군데 거칠 때마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붙고 정말 느리고 비싼 여정이죠.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7.1%. 와, 이게 뭐냐면요. 세계 은행이 발표한 건데 해외로 돈 한 번 보낼 때 드는 평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보내면 7만 원 이상이 그냥 수수료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그냥 비싸기만 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은행들이 이런 거래를 하려고 노스트로 계좌라는 곳에 미리 돈을 넣어둬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 수조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돈 다른 곳에 투자하면 훨씬 생산적일 텐데 말이죠. 정말 엄청난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혁신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직 가치의 이동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XRP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디지털 자산인 거죠. 달러와 유로 사이, 엔화와 원화와 산이를 연결하는 다리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빠르고 싸게 돈을 보내는 것. 그럼 얼마나 빠르냐? 이 그림을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존 시스템이나 다른 경쟁 기술과는 비교가 안 되죠. 처리 속도는 비자 카드 수준인데 거래 완료까지는 며칠이 아니라 단 4초도 안 걸립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죠.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비용을 보세요. 아까 7.1%라고 했죠. 리플의 목표는 0.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 비용을 95% 이상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파괴적인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데 과연 현실이 될까 했죠. 그런데 2025년에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 두 개가 터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SEC와의 소송 합의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5년간의 지긋지긋한 법정 다툼이 드디어 끝난 거죠. 규제 불확실성이란 가장 큰 족쇄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현물 ETS가 승인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주식 사듯이 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특히 이 판결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요. 수년 동안 월스트리트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던 가장 큰 빗장을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즉각적이었습니다. ETF 거래가 시작되고 단 50일 만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장이 풀리니까 억눌려 있던 자금이 폭발한 거죠. 자, 이렇게 규제 문제도 해결되고 기관 자금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표를 보시면 전문가들의 예측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2026년 평균 목표 가격이 3달러에서 5달러 사이,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8달러 이상까지도 보고 있고요. 2030년으로 가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좋다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죠. 규제도 명확해졌고 ETF로 돈도 들어오고 은행들과의 파트너십도 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편에는 아직 시장에 풀릴 물량이 많다는 점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강자, 스위프트와의 경쟁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XLP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2026년 전체 시장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걸어온 이 길이 금융의 미래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 하나가 성공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디지털 자산이라는 시장 전체가 어떻게 실용성을 갖춘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 연구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가 명확해져야 큰돈이 들어온다. 명확성이 왕이다. 이거고요. 둘째, 이제는 대형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뜬구름 잡는 하이프가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는 기술, 즉 유용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모든 디지털 자산이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국경도, 시간 제약도, 비싼 수수료도 없는 새로운 금융시대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